사랑은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의 절대성과 복잡성. 사랑의 본질은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명제에 기반을 둔다. 경제에서 지불과 비지불 사이에 중간 지점이 없는 것처럼 진리와 거짓 사이에 상당한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랑 역시 전부를 요구하는 절대적인 감정이다. 부분적인 사랑이나 절반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낭만적 사랑은 언제나 전적으로 개인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 절대성은 연인들 사이에 끊임없는 감시와 평가를 불러일으키며 사소한 행동조차도 과도한 의미를 부여받는다. 사랑에 있어 절대성은 연인들 사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이 상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확인하려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는 음료를 제안하는 단순한 질문조차도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시험하는 순간이 될 수 있다. 이는 연인이 서로의 모든 취향과 성향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기대를 반영한다. 이러한 부담은 결국 연인들이 서로를 과도하게 신경 쓰고 피로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다. 카프카의 말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려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사랑이 본질적으로 일종의 자기소외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사랑을 하면 상대방의 세계에 들어가야 하며 그 세계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단순히 매력적인 외모나 성격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특성과 결점을 포함한 전체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때때로 연인들이 서로의 변화나 개선을 요구할 때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연인은 서로의 모든 면을 사랑해야 하며 이는 때로는 상대의 결점까지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상대의 성격적 단점이나 생활 습관이 불만스럽더라도 이를 포함하여 사랑해야 하는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자기소외는 상대방의 세계관과 삶의 방식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이는 때때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랑은 종종 불평등한 역할 분담을 요구한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상대방의 독특한 세계관과 경험을 완전히 수용하고 이를 행동으로 나타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침묵이 배려로 인식될 수도 있고 무관심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애인이 화를 내며 찾는 물건을 찾지 못할 때 상대방의 반응은 무관심으로 보일 수도 있고 지지와 이해의 표시로 보일 수도 있다. 이러한 오해는 작은 문제로 시작해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으며 사소한 일조차 관계의 근본적인 문제로 여겨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애인의 무심한 발언이나 행동이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이는 관계의 파열을 초래할 수 있다. 사랑은 이처럼 불안정한 상황을 내포하고 있으며 연인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현대의 사랑은 과거와는 달리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사랑은 더 이상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이다. 사랑은 일상적인 선택과 행동에서부터 큰 인생 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며 연인들은 이러한 복잡한 사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이는 연인들이 서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따라 사랑의 질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 사랑은 또한 개인의 자기 실현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사랑은 개인의 정체성과 자아 실현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이는 연인들 사이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인들은 서로의 개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야 하는 복잡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의 교류를 넘어 삶의 모든 측면에서 깊이 관련된 복잡한 현상이다. 사랑은 전부를 요구하는 절대적인 감정이며 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상호 이해와 배려, 그리고 끊임없는 소통이 필요하다. 연인들은 이러한 사랑의 절대성과 복잡성을 이해하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사랑은 인간관계의 중심에 위치하며 개인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연인들은 사랑을 통해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하고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사랑의 규칙은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법칙을 따른다. 경제에서 지불과 비지불 사이가 존재하지 않고 학문에서 진실이 아니면 거짓일 뿐 상당한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랑도 이도저도 아닌 것을 참지 못한다. 사랑을 받든가 아니든가 개인적으로 취급되던가 아니든가 둘 중 하나다. 이것 아니면 저것인 사랑은 부분적인 사랑이나 3분의 1, 4분의 1인 사랑은 취급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 대비하여 정사, 모험, 시시덕거림 같은 말이 존재하지만 그것들과 달리 낭만적 사랑은 모든 것을 개인적이냐 비개인적이냐로 판단한다. 연인들은 끊임없이 서로를 관찰하며 정말 모든 것이 개인적인 의미인지를 점검해야 한다. 때문에 아주 사소한 일도 과도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살구 요구르트 먹을래? 딸기 요구르트 먹을래? 같은 질문도 사랑의 존재 의무를 확인시켜줄 수 있다. 질문을 받은 쪽이 딸기 요구르트를 아주 싫어한다면 그 사실을 몰라주는 상대가 원망스럽기 마련이다. 질문을 받은 쪽이 결정을 못 내려 고민하고 있을 뿐인데 질문을 한 쪽은 혹시나 자기가 말을 잘못한 것은 아닌지 몹시 불안해질 수 있다. 상대가 딸기 요구르트를 아주 싫어하는데 혹시 내가 그 말을 듣고도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이처럼 매 순간이 한 사람 전체를 좌우한다. 이런 사랑의 절대적 본성은 연인들을 쉼없는 관찰의 스트레스 상황으로 내몬다. 게다가 연인들은 원래가 서로를 과도한 부담으로 느낀다. 현대인은 누구나 자신의 개성을 통해 개별적인 세계상을 통해 자신을 규정한다. 그런데 사랑을 하면 타인의 세계상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본다면 사랑은 실제로 일종의 자기소외다. 카프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누구나 타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그와 같이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사랑을 하는 사람은 상대의 세계의 일부가 되며 동시에 상대의 세계를 온전히 자기 세계로 데려와야 한다. 결국 그가 사랑하는 것은 매력적인 눈이나 섹시한 엉덩이, 뛰어난 유머 감각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다. 상대의 모든 특징, 궤벽을 비롯해서 호감이 가지 않거나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까지도 모두 다 사랑한다. 연인이 화를 잘 내고 지혜의 숲의 캬브를 위대한 작가로 생각하며 테크노를 잘 추고 화장실 청소를 잘 안 하고 맥주를 너무 마셔 배가 나왔어도 피부색이 누렇게 떠도 그것마저 사랑해야 한다. 다이어트 좀 해. 성질 좀 죽여. 같은 변화를 강요하는 말들은 다른 사람, 즉 다른 이상형을 꿈꾸고 있다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상대에게 의심을 살 수 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사랑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양쪽에게 똑같이 불평등한 역할 분담이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상대의 독특한 세계관을, 다시 말해 상대의 체험 모드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상대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런 상황은 종종 오해를 유발한다.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추어 반응해야 할 뿐 아니라 이 반응을 두 가지 방식으로, 즉 행동하면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체험으로 인식되느냐, 행동으로 인식되느냐에 따라 행동은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냥 꾹 입 다물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배려심이 깊다고 느낄 수도 있고 불만투성이라고 느낄 수도 있다. 애인이 열쇠를 찾다가 화를 내며 이게 어디 간 거야 하고 버럭 소리를 지르는 통에 속이 상해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A는 상대가 침묵을 즐기며 자신을 조롱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사소한 오해가 자칫 잘못하면 말싸움으로 번지거나 아무 뜻 없이 뱉은 농담 한마디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치약 뚜껑을 닫지 않은 것이 사랑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도 있다.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상대의 모든 행동은 사랑 없는 이기적인 행동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모든 것은 그때그때의 인식에 달려있고 열쇠는 연인들 스스로가 쥐고 있다.